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깔끔한 분석과 출제자의 눈으로 여러분들 내신에 자신감을 드리겠습니다. 톡하면 통하는 여러분들 영어 튜터 이상미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많이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몇 번째 시간인지 아세요?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세 번째라는 순간을 딱 넘기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한 고비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옛말에도 작심삼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3일을 잘 넘기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또 이제 끝까지 완강까지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내신 연습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신의 핵심으로 필요한 이제 구문이라든가 어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사실은 정말 심화된 독해를 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단 우리가 내신만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잘 다져서 물론 내신 성적도 잘 챙기시고 그리고 그 내신 성적을 챙긴 걸로 또 여러분들이 또 더 나은 이 수능이나 아니면 더 어드밴스드가 된 독해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쌤이 아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 봤거든요. A beam in darkness. 어둠에서의 어둠 속에서의 a beam. beam이라는 건요, 여러분 왜 교실에서 빔 프로젝트 많이 쓰잖아요. 빔이라는 건 원래 빛 한 줄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빔을 쓰게 되면요, 동사로 쓰게 되면 활짝 웃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쨌거나 좀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빛 한 줄기가 있어요. 자, 그럼 그건 희망이 되겠죠. 그럼 그 빛 한 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단 한 가닥의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let it glow, 그것을 더 빛나게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내신이라는 길이 굉장히 어둡고 막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쓴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한 땀 한 땀 채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와, 내가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됐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많이 느끼실 거예요. 성장한 여러분들을 느끼시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감도 붙고요. 영어 자신감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잘 그런 글로우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쌤이 오늘 입은 옷 잘 보이신가요? 예, 이게 지금 부엉이거든요. 부엉이가 또 어둠에 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또 이제 밝은 이 글로우의 빛의 또 빔의 이 한순간으로 쌤이 오늘 또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어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했던 내용들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삼촌이 드디어 학교에 왔어요. 이제 학교에 와서 지금 뭔가를 모르고 있는 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 삼촌이 굉장히 고분분투하면서 이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보이게 되는지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래, 이 생활이 우리만 힘든 건 아니었구나 라는 좀 공감과 그 다음 위로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보죠? 네, 맞아요. 우리 일단 톡통 단어 보죠. 단어를 일단 장전하고 한번 독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좀 전에 인사말에서도 본 beam이라는 단어입니다. beam이 무슨 뜻? 네, 빛 한 줄기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활짝 웃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동사 의미로 활짝 웃다 라는 의미로 쓰인 beam이라는 단어입니다. beam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활짝 웃다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thumb through라는 단어고요. thumb이라는 단어는 일단 엄지손가락이에요, 여러분. 근데 엄지손가락을 through, 휙휙 넘긴대요. 책이 있는데 이 엄지를 쭉 넘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페이지를 넘기다, 책 등을 페이지를 휙휙 넘겨보다, 페이지를 넘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bsorbe라는 단어고요. 얘는요, 흡수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라는 뜻이고요. 쌤은 이걸 생각하면 스펀지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물을 속에다 넣게 되면 이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사람한테도 이게 쓰이게 되면요, 무언가에 의해서 집중이 되다. 다시 말하면 뭔가를 빨아들이는 이란 의미가 되는 거니까 뭔가에 의해서 집중이 된, 정말 뭔가에 거기 확 빠져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따 본문 안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y attention to 굉장히 많이 쓰이는 수거니까 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얘는 어디에 네, 맞아요.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두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 수거예요. 꼭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라는 뜻이니까 이 to는 전치사 to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리가 왜 to가 전치사 to야, 토부정사 to야 라는 문제들 가끔 나오잖아. 그럴 때 어디에 라는 뜻이니까 정말 전치사 의미에 충실한 to가 되겠습니다. 전치사 to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scratch라는 단어고요. 이 scratch는 이제 여러분들 얘는요 무슨 뜻이에요? 일단 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긁다, 핥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누군가를 막 이렇게 핥히는 게 아니라 머리 이렇게 극적이는 거 있죠? 그때 scratch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feed 이 단어는 쌤이 여러분들 앞에서 바로 전강이었죠. 전강에 이제 그 체크업 테스트에서 여러분들 좀 이 단어 미리 좀 배워두시면 좋아요 라고 해서 알려드렸던 겁니다. 얘는 희미해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색이 바래거나 희미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scribble 이란 단어는요, 얘는요 휘갈겨 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겨 쓰다, 휘갈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메모에다가 막 이렇게 빠르게 쓰죠. 예, 그런 걸 이제 scribble 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scribble, 갈겨 쓰다, 휘갈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단어들이 좀 많죠 여러분? 한 페이지를 읽어놓은 전체를 다 해야 돼서 그래요. hold back 이란 단어는요, 이 단어의 의미에 각각의 의미에 좀 충실해 볼까 봐요. hold라는 건 잡다, 들다, 쥐다 혹은 개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 그런데 hold back이래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딱 잡는데요. 그러면 뭐 하는 걸까? 내가 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억제하다, 제지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 hold back, 억제하다, 제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걸 이제 여기서는 hold back a laughter라고 해서 웃음을 제지하다라는 뜻으로 웃음을 참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지문 안에서 이따가 볼 거니까 여러분 지금 쓱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무슨 의미라고? 뭐라고?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지문으로 이따 텍스트로 좀 자세히 볼게요. pat이란 단어고요. 여러분들 이 PAT랑 PET랑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PET는 맞아요. 동물, 애완동물이라는 뜻이고요. pat이라는 단어는요, 이거예요. 이렇게 톡톡 치거나 아니면 쓰다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을 쓰다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PET는 애완동물, 그 다음에 PAT는 쓰다듬다 아니면 톡톡 두드리다라는 가볍게 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 좀 잠깐 볼까 봐. 자, exclaim이라는 단어는요, claim이라는 동사 형태를 먼저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좋아요. claim이 무슨 뜻이야? 맞아. 얘는 주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근데 EX가 들어가게 되면 out의 의미를 갖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왜 비상구 그 사람 모양의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비상구를 보면 exit, EX가 바깥쪽, out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EX가 out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주장을 하는데 바깥쪽으로 주장한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큰 소리를 치다 아니면 큰 소리로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리치다, 큰 소리로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exclaim이라는 동사 형태예요. point at, 포인트는 야 이게 포인트잖아 라고 해서 점이라는 의미도 있고 포인트는 가리키다 라는 의미도 있죠. point at 이라고 하면 얘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손가락질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point at, 손가락질하다. pull away 라는 수거고요. 얘는 그 pull의 의미를 충실하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pull이라는 건 잡아당기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잡아당기다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workout 이라고 하면은요, 이 수거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얘는 뭐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아니면 계산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계산하다 아니면 해결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 여기서는 이제 해결하다라는 의미로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게 본문 안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거예요. personality라는 단어고요. 일단 person이 뭐죠? 네, 맞아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럼 personal이라고 하면 그렇지, 얘는 개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PC, 뭐 개인용 PC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 PC의 그 P가 personal, 그 다음에 C가 compu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ersonal, 개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다 ITY를 붙이게 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아니면 개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personality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거랑 단어 다시 한번 눈에 그리고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시고 이걸 활용해서 적용해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도 이렇게 분필을 옆에 끼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시작됩니다. 20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우리 체험의 날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At first, 먼저요. 이제 삼촌이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겠죠. 나랑 똑같이 섀도우처럼 같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은요. 맨 처음에는 My uncle seemed to라는 표현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무슨 뜻이었더라? 네,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 삼촌은요. 어떻게 보였어요? 투부정사가 되겠죠? Enjoy,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근데 뭐 하는 걸 즐기는 것처럼 보였지? 다시 학생이
된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교에 와서 야 역시 학창시로 돌아가니까 좋은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뒤에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비동사를 투부정사를 쓸 것이냐 ing 동명사를 쓸 것이냐 요거를 결정하는 건 바로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enjoy라는 동사인데요. enjoy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건지 아니면 동명사인 being을 목적으로 취할 건지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얘는 굉장히 enjoy는 정말 뒤에 어떤 목적으로 취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동사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뒤에 동사 다음에 동명사 아니면 투부정사 목적어가 나올 수 있죠.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나오거나 동명사의 목적어가 나오거나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으로서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명사 구를 쓰는 동사들이 있고 투부정사 구를 쓰는 동사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먼저 볼게요. 여기 enjoy, 그렇지. 동명사 구를 뒤에 목적으로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enjoy라는 동사고요. avoid도 만만치 않죠. avoid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consider, finish, stop. stop이라는 동사도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고 할 때 stop. stop to 부정사를 뒤에 목적으로 취한다고 알고 계신 친구들이 있는데요. stop to 부정사는 그때 to는 목적어의 to가 아니라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to 부정사의 목적, 부사적인 쓰임의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stop 다음에는 동명사의 목적어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고 할 때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 decide, want 이런 동사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걔 말고도 expect나 hope이라는 동사도 역시 투부정사를 뒤에 목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쌤? 얘는 있지 투부정사도 동명사도 둘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의 동사는 begin, continue, love, like, start. 약간은 물론 뒤에 투부정사를 쓰느냐 동명사를 쓰느냐가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의미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는 투부정사를 쓰든 동명사를 쓰든 큰 의미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슷해라는 걸로. 그래서 투부정사 써도 되고 동명사 써도 되고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자, forget, 잊다, 아니면 remember, 기억하다, regret, 후회하다, 그리고 try. try는 뒤에서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배우게 될 단어인데요. try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뜻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ry는 시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쓰다, 시도하다 라는 그 의미에 따라서 투부정사를 쓰거나 동명사를 쓰거나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노력하다, 애쓰다라고 할 때는 투부정사를 쓰게 되겠고 시도하다라고 할 때는 동명사를 쓰게 됩니다. 자, try와 마찬가지로요. forget도 마찬가지로, remember도 마찬가지로, regret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기억하거나 후회를 하게 된다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면 투부정사를 쓰시면 되겠고요.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기억하거나 후회를 한다면 regret이라는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뒤에 투부정사를 아니면 동명사를 쓸 수는 있으나 의미가 어떻다? 달라지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비슷한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try라는 동사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식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enjoy 다음에 뭐가 나오지? 그렇지. 3초는요. 다시 학생이 된 것에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enjoy, ing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 He was beaming. 자, beam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지? 네, 활짝 웃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활짝 beaming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는요 웃고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어요. 언제요? Throughout my history class. 내 역사 수업 내내. 자, throughout이라는 이 표현 좀 잘 챙겨주세요, 여러분. 예, 여기서는 throughout 하나의 단어가 되겠고요. 얘는 뭐뭐 내내 아니면 뒤에 장소가 오잖아요. 그러면 무언가를 통틀어서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적인 의미니까 뭐뭐 하는 내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뒤에 장소가 오면 이를테면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를 통틀어서 라는 의미가 되겠고 throughout the nation, 국가를 통틀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적인 의미니까 뭐뭐 하는 내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업 시간이 이제 들어간 게 역사 수업이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 수업 내내 그 삼촌은 이렇게 활짝 웃고 있었다는 얘기야. 와, 재밌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수업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첫 수업은 이랬어요. 이제 두 번째 수업도 있겠죠. 자, he thumbed through. 자, 그는요, 일단 첫 번째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는요, thumb이라는 단어가 엄지손가락이라고 얘기했고 thumb through라고 하면 얘는
엄지손가락으로 그치 페이지를 휙 넘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어디 페이지를요? 그치 교과서의 페이지를 쭉쭉 넘겼어요. 막 이렇게 훑어보다가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책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거죠. 그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문장이 한번 끝납니다. Absorb by 뭐에 의해서 집중하면서요? Some information 일부 정보에 집중하면서 몰두하면서 그 교과서의 페이지를 쭉쭉 넘겼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몰두해서 라는 표현을 뒤에 것에 의해서 몰두하여 absorbed PP 형태를 이렇게 쓴다라는 거 형태도 한번 챙겨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 이미 여기서 문장이 한번 끝났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지금 PP 형태의 분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information에 대한 설명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가 거기에서 본 일부 정보들에 집중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거기라는 건 사실은 텍스트북이 될 것 같고요. 그 교과서에서 그가 본 정보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informatio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그렇지, 얘를 선행사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문장이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대어는 부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He saw, 그는 봅니다. 뭘 볼까?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문장이지? 완전하지 않은, 맞아요.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에 이끄는 건 관계대명사거든요. 관계대명사 가운데서 앞에 선행사를 취하는 관계대명사가 뭐니? 이걸 묻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딱 내용이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하면 어법의 그라머 포인트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볼까 해요.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that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관계대명사예요, 여러분. 그죠? 네, 두 개가 전부 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문장은 일단 어때야 되고요. 관계대명사는 일단 문장을 접속해주는 접속사, 관계를 나타내주면서 뒤에 명사를 하나 대신해서 나온 관계대명사, 명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앞에 뒤에 어떤 중요한 성분인 명사가 빠졌기 때문에 대신나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he saw, 그는 봤습니다. 뭘 봤는데?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잖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what의 공통점은 불완전한 문장을 이끈다는 게 일단 공통점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둘 중에 분명히 뭔가가 다르니까, 다시 말하면 차이점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되겠죠. 그죠? 자, 공통점도 있으니까 차이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관계대명사 what은요, 우리 전 시간에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얘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the thing 이라는 선행사를 이미 품고 있습니다. 뭐가요?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the thing that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선행사가 이미 들어가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what 앞에는 선행사는 올 수가 없어요. 왜? 선행사가 이미 있잖아. 중복이 되잖아. 명사가 충돌하는 걸. 그죠? 그러니까 안에 이미 선행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명사인 선행사는 나올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럼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관계대명사 that은요, 일단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 바로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인 명사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이미 명사인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을 이끌게 되고요.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걸 생각해서 둘 다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거는 맞아. 목적어가 없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본 일부의 정보에 집중하면서 몰두하면서 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있는 것, 이미 명사가 선행사가 들어가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은 아니겠고 누가 될까?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선행사의 유무를 판별을 하셔서 아, that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몰두를 했어. 첫 번째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역사 시간은 정말 잘 보낸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좀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by the end of the second class math 이렇게 묶어야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시간인 수학 시간이 끝나갈 무렵 by the end, 그죠?
끝나갈 무렵에 수학에 들어왔어. 수학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he became, 그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became 다음에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 라는 의미로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보충 설명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he became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는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문장이 끝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었니? 그냥 마침표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그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한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주격 보호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따로 떼서 보니까 좀 잘 보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 자, 그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 뒤에 보충을 해주는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다시 말하면 serious, 형용사니, seriously, 부사니, 요걸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필수 성분의 역할을 해주는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의 역할을 해주는 건 누구라고 얘기했죠? 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불완전한 자동사, 여기선 지금 뭐가 나왔지? became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혼자서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없는 동사를 보완합니다.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의미의 보어를 뒤에 보충을 해주는 보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누굴 쓰게 된다? 그렇지, 형용사 혹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도 품사로 얘기하면 형용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써야 돼. 부사는 아니 돼. 필수 성분의 역할을 하는 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굴 골라주면 될까? 형용사인 serious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문장의 짧지만 개념 적용을 잘 하셔야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많이 하거든요. 변형을 좀 하거나 다른 단어를 좀 섞어서 내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중심을 잘 잡아서 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became이라는 불완전한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의 말 개념은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불완전하다라는 것 뒤에 일단 became이라는 건 뭔가 보충을 해주는 말이 필요하긴 해. 그러면 그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형용사.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로 가볼게요. I wish. 나는 희망해, 나는 바래 라는 건데요. 뒤에 보니까 I'd paid 라고 나옵니다. I'd paid의 이 I'd는요, I had paid예요. I had paid. I would가 아니라 I had paid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데요. 먼저 해석 먼저 하고 좀 더 문장의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바래. 내가 좀 더 pay attention to. 무슨 뜻이었죠?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내가 약간 더, 그죠?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고 바란대요. 내가 시험 공부를 좀 더 잘했었다면, 더 많이 했었다면 이라고 바란대요. 그러면 더 많이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게 돼요. 어떤 사실의 반대냐? 지금 보니까 had paid라고 해서 had 플러스 pp가 됐죠. 그죠? 그래서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해서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더 명확해요. 어디를 보니까 when I was in school. 이 삼촌은 이미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지금 졸업한 상태죠. 그죠? 아마도 고등학교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내가 학창 시절에 수학에 좀 더 많은 주의를 집중을 했었더라면 하고 나는 바란다 라는 거니까 과거에 대한 그렇지. 과거의 사실에 대한 반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약간 후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had paid라는 건 I wish 다음에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 뭐의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는 안 나왔지만 가정법 과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의 특징만 아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자, 하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과거 사실의 반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창 시절에 좀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공부 많이 안 했어. 주의를 좀 더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완료의 시제인 had 플러스 pp를 썼을 때 얘는 주어가 이렇게 했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 다시 말하면 반대를 나타낼 수 있다. 해석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뭐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 후회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여기에 과거 시제만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럴 때는 현재 사실의 반대. 지금 이런 상태였다면 하고 바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진 않은 상황이 되겠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had paid라는 had 플러스 pp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태 알아두시고요. 자, 그는 말했습니다. 뭐 하면서? 자, 여기서 문장이 지금 끝났어요, 여러분. 문장이 한번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문장과 문장은 지금 일단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네, 그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볼까요? 네, 그가 말한 내용이 여기 지금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He said 이렇게 말했어요 라는 거예요. 문장이 지금 하나 끝났는데 뒤에 보니까 scratched 라고 하면 said와 쌤 같이 과거 시제로 묶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근데 굉장히 긴 문장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맞습니다. 접속사, and나 or나 but이나 아니면 대시나 어떤 접속사, 관계대명사도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접속사가 반드시 들어간 다음에 또 다른 주어나 또 다른 동사가 하나씩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접속사가 하나 첨가될 때마다 주어나 동사가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커마로 그냥 끊어졌습니다. 그럼 커마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는 없거든요. 네, 뒤에 반드시 뒤에 등위 접속사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뒤에는 그냥 마침표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냥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동사로 끝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요, 쌤 얘는 도대체 뭡니까? PP 아니면 ING? 그럼 이때는 과거 형태의 동사가 아니라 쌤 저는 과거 분사로 한번 접근해 볼랍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 그럼 얘는 현재 분사로 접근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이제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얘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분사 구문이 되는 건데요. 일단 분사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사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 맞아요. 여러분들이 봤던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 두 가지입니다.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요. 일단 형태상으로 큰 차이가 있죠. 현재 분사는 ing 형태, 과거 분사는 pp 형태를 갖습니다. 의미가 사실은 여러분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얘는 ing는 뭐뭐 하는 다시 말하면 주어가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a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아기. 보니까 아기가 자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 관계를 보니까 아기가 스스로 자고 있는 능동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수동은요. a broken window, 깨어진 창문이라고 얘기했을 때 창문은 야, 나 오늘 좀 기분 안 좋으니까 깨질래. 빠샥 깨지지 않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치 어떤 힘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얘는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기가 자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진행의 의미가 되겠고요. 이미 깨어진 창문이니까 완료 시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진행 시제는 BING, 완료 시제는 have나 has나 had plus PP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시적인 개념으로 보셔도 충분히 잘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개념을 먼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팁이에요. 여기 보시면 분사의 의미상의 주체를 찾아라. 의미상의 주체, 다시 말하면 이 분사들은 전부 다 동사의 파생이죠. 동사에다가 ing나 pp를 붙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동사의 주체를 찾아서 주체와 동사의 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능동, 수동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계셨으면 이제 이거 한번 쌤이랑 좀 전에 봤던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장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의 주체를 찾아야 되겠죠. 분사 구문에서는 여러분 주어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주어 앞에 없잖아. 분사 앞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같은 문장의 동일한 한 문장에서의 주된 주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he said의 이 he가 동일하게 이 scratch의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삼촌이 말하면서 어떻게 했대요? He said,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했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삼촌이 자신의 머리를 긁으면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능동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 뭐가 맞을까? scratching, ing 형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일 때 주어가 없을 때는 이렇게 같은 문장의 주체를 의미상으로 찾으셔서 이 주체와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와의 관계를 한번 봐라.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쓰면 돼 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기본적인 분사의 개념을 아셔야 되고요. 동사의 의미도 아셔야 되겠고 주체를 찾아서 동작의 관계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출제자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예요. 알겠죠?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줄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시간
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히스토리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수학 시간부터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삼촌이.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In the third class Spanish. 스페니쉬니까 스페인어 시간이 되겠죠. 세 번째 시간인 스페인어 시간에는 내 삼촌의 미소가 어떻게 해요? started,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 fading 하기 시작했대요. fade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었더라? 희미해지다 라고 했었죠. 그죠? 색이 바래다, 희미해지다. 다시 말하면 삼촌의 미소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활짝 웃던 삼촌이 이제 점점 미소를 잃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어떻게 써? 접속사 나오고 또 다른 주어 이렇게 동사 나올 수 있다 얘기했지? 자, 그리고 그는요, scribble 무슨 뜻이었더라? 맞아, 휘갈기다, 갈겨 쓰다 라는 뜻이었죠. 갈겨서 어떤 노트를, 메모를 아주 간단하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한 장 써서 나에게 주었대요. 그래서 건네주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메모였지? 거기에 뭐라고 써있었어? I have a terrible headache. 아, 나 두통이 너무 심각한 두통이 있는데 정말 두통이 너무 심한데 말이야. How do you say? 어떻게 얘기하지? That, 그것을. 다시 말하면 나는 두통이 심해요 라는 그 말을 in Spanish,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니? 스페인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뭔가 양해를 구해서 나가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야, 머리 아프다를 스페인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조카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상황이 이 조카가 본인이 얘기했던 나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라고 삼촌한테 이야기했던 걸 좀 잘 귀 기울여서 들여줬으면 사실은 이렇게 당황스러운 결과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삼촌이 이 수업 시간에 참여함으로써 조카랑 같이 똑같이 수업 시간에 참여하면서 그 조카의 생활을 잘 엿볼 수 있고 실제로 같이 겪을 수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 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아까 try라는 동사가 try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try ing 동명사를 쓸 수도 있다 얘기했잖아. try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try ing를 쓰게 되면 네, 맞습니다. 얘는 시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해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의미상으로 봤을 때 자, hold back, 억제하다, 자제하다, 참다라는 뜻입니다. 자, hold back a laugh. 웃음을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애썼습니다가 되겠죠. 그 자리에서 막 웃으면 삼촌도 굉장히 무안해지고 수업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웃음을 참으려고 애썼다가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to hold라는 to 부정사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접속사가 있으니까요. 하나의 동사와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사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걸 애써서 하고요. 그리고 또 뭐 했대요? 삼촌의 팔을 어떻게? 가볍게 두드려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삼촌 괜찮아 이렇게, 그죠? 격려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표현은 바로 뭐가 되고요? encouragement라는 단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걸 고르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살짝 좀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병렬 연결을 묻고 있습니다. 시제랑 지금 두 개를 연결하라는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노력하다, 애쓰다와 그 다음에 pated라는 과거 형태의 동사, 시제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and로 병렬 연결로 연결한 등이 접속사의 병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고요. 의미상의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지금 투부정사나 동명사랑 연결이 아니라, 그죠? 동명사랑 연결이 아니라 이거 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두드렸습니다. 쓰다듬어 줬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격려의 차원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봤을 때 patted라는 과거 형태의 동사가 적절하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앞에는 to hold, 뒤에는 patted, 과거 형태 동사 골라주시고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격려 차원에서라는 뜻이니까 i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자, 격려하다 무슨 뜻이죠? 고무시키다. encourage라는 단어에 ment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ncouragement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삼촌한테 좀 이제 격려를 해주고 삼촌 괜찮아요. 좀만 참아요. 이런 그 조카의 격려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의 말을 좀 귀담아 듣지 말이야. 그죠? Finally, 마침내요. It was lunch time. 이제 드디어 어떤 시간이 왔어요? 그치, 젤로 좋아하는 점심시간이 왔어요. 점심시간이 와서 점심 먹으러 가야죠. 그죠? We went to the cafeteria.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구내식당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볼게요. My uncle suddenly exclaimed. exclaim이라는 단어가 뭐였지? 바깥쪽으로 주장하다. 그치, 소리치다. 아니면 큰 소리로 말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내 삼촌이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Why is that girl? 왜 저 소녀는 pointing at me?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and laughing, 웃는 걸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is pointing, BING가 되겠죠? and is laughing, 이렇게 BING 같이 and로 엮여져 있습니다. 왜 쟤는 나를 가리키면서 막 웃는 거야? 기분 나쁘죠? 누군가가 여러분들 막 가리키면서 막 웃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삼촌도 역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maybe 그러면서 이제 삼촌의 추측이 나와요. 아마도 she thinks, 쟤는 생각하는 것 같아. I'm not as smart or smartly as I look. 내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큼 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내가 보이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자, 그럼 형용사와 부사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형용사는 필수적인 성분,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as를 살짝 이렇게 가려보겠습니다. 자, 나는 뭐가 아니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가 아닐까? 비동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도 지금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smart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가 보이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비웃는 것 같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난 삼촌의 모습입니다. 자, I pulled him away. 저는요, 삼촌을요, 잡았습니다. 잡아당겼어요. And said, 그리고 말을 했죠. 자, relax. 진정해요, 삼촌. She laughs at everybody. 쟤는요, laugh at, 비웃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쟤는요, 모든 사람을 다 비우는 애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왜 좀 캐릭터 중에서 좀 그런 친구가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쟤는 뭐 삼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저래요. 저렇게 비웃는 거예요. She laughed at me. 자신의 이제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는요, 저를 한 번은 비웃었어요. 수학 시간에 말이에요. 라는 거죠. 자, 저를 한 번 비웃었다. laugh at 이라는 표현, 앞에서 나왔던 표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그 수학 시간은 when I had to, 내가 해야만 했을 때, have to라는 표현이에요. solve a problem on paper, 종이에다가 문제를 풀어야만 했을 때, 뭐 종이에 푸는 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왜 수학 문제를요, 종이에 푸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 암산이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종이에 풀었을 때 쟤는 수학 시간에 한번 나를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냐면요. because냐, because of냐, 이 두 개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나요? 일단 딱 봤을 때 뭐의 차이예요? 전치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죠?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뭘 접속사라고 이야기해요? 문장과 문장 같은 것들을 연결해 주거나 구나 구 같은 걸 연결해 주는 거죠. 특히 because와 같은 접속사는 다음에 뭐가 나오죠? 뒤에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because of 라는 전치사는요.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오지?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전명구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치사의 명사구, 그죠? 그래서 명사가 나올 때는 명사구일 경우에는 동사의 명사일 때는 동명사, ing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전치사랑 접속사랑 구분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구, 다시 말하면 동사의 ing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고,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 문장인 이렇게 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에 따라서 비슷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because냐, because of냐를 물어보고 있지만 우리가 though나 although, even 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양보를 나타내는 표현에서는 despite, in spite of, 얘는 거기에 해당하는 전치사 구가 되겠죠. 전치사, 그죠? 예, 뒤에 전치사 구를 대동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 하자마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우리 앞에서 이거 배웠었죠. The minute, 뭐뭐 하자마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앞에 본문에서는 from the minute 이라고 해서 전치사랑 같이 나왔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the minute이라는 것 자체도요. 그냥 명사로서 이렇게 명사처럼 보이지만 접속사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문장이 나올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하자마자, moment나 아니면 the instant라는 표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on ing나 upon ing로 뭐뭐 하자마자 라는 전치사 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뒤에 문장의 구조를 보면 되겠네요. 이어지는 구조를. 그죠? 딱 봤더니 I couldn't work it out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주어랑 동사. 이미 문장이 나왔으니까 뭘 쓰면 될까요? because 라는 접속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쟤는요, 저를 예전에 수학 시간에 한번 비웃었어요. 수학 문제를 종이에 푼다고 해서 비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I couldn't work it out. work out, 해결하다. 첫 번째는 해결하다. 아니면 계산하다. 라는 의미로 아까 우리 앞에서 정리했었습니다. 제가요, 제 머릿속으로 해결하고 계산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저런 것도 종이에다 푸냐? 머릿속으로 안 풀리니? 암산 못하니? 라는 걸로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마지막에 정리하는 이 삼촌의 말. 그런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내가 추측컨대 that is her 뭐뭐뭐. 그게 바로 그녀의 P로 시작하는 단어 뭘까요? 걔 그렇지. 바로 성향이구나, 성격이구나 라는 성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뭘까요? 그치, personality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위에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아, 제 성격이 원래 그렇구나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personality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좀 편안하게 내용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변형해서 빈칸에 한번 넣어보래요.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As time went by,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여자의 삼촌은 어떻게 돼? was feeling, 느끼게 되고 있대요. 그죠? 어떤 상태로 느낄까요? bad라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양쪽에 넣어보래요.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worse and worse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자, the girl's uncle wished. 그 소녀의 삼촌은요, 바랬습니다. 뭘 바랬지? 바로 학창시절에 수학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wish라는 가정법 다음에 과거 사실의 반대를 넣어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될지 과거 사실의 반대는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인 had pp를 넣어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he 그렇지, had paid라고 넣어주시면 답이 되겠죠.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 소녀는요, 그녀의 삼촌의 팔을 톡톡 두드려줬습니다. 자, 뭐 하려고요? 그렇지, in encouragement, 격려하려고. 그죠? 격려 차원에서 삼촌의 팔을 두드려줬습니다. 자, 이제는 서술형 문제로 총 4문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있었던 문장이에요. 별표가 있었던 문장이거든. 그는 그곳에서 본 정보에 몰입한 채 몰입하다라는 부분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봤더니 아, 뒤에부터 지금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얘는 뒤에 분사 구문으로 뒤에 나오면 되겠다.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채워볼게. 자, 일단 주어는 동일하겠죠? 그는 이라는 주어 지금 써줬습니다. 자, 그는 휙휙 넘겨보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무언가를 휙휙 넘기다. 뭐였죠? thumbs 그렇지, through라는 표현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umb through the textbook. 이 교과서를 쭉쭉 넘겨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PP 형태의 이 표현 뭐였었더라? 어디 몰입한 채, absorbed by, 뒤에 것에 의해서 라는 표현에 absorbed by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어디에 몰입했대요? 정보에 몰입했대요. 정보라는 단어가 그렇지, information. 어떤 정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 some information 정도로 썼었습니다. 자, 근데 그 정보는 어떤 정보인데요? 그가 그곳에서 본이라는 의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본 정보라는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보다라는 he saw. 자,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본 정보니까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넣어줬습니다. 이때 that은 사실은 생략이 가능하죠. 관계대명사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hat is saw라고 넣어주셔도 되겠고 that을 생략한 형태로 넣어주셔도 되겠고 이 자리에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넣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조건으로 어떤 단어들이 주어졌으면 그 조건을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that이 나왔다면 that을 꼭 활용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서술형으로 가볼게요. 자, 그는 어떻게 말했다 라고 나오네요. 그죠? 자, 그는 말했다. He said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일단 클리어 됐고요. 예, 따옴표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제 영작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좀 더 수학에 집중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이렇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뭘 쓸까? I, 그렇지, wish, 지금 현재 바래. 근데 뭐뭐 했었기를 바래. 집중했었더라면 이라는 가정법 과거, 사실의 반대인 과거 완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과완, 아까 뭐였지? had 플러스 pp.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표현이 뭐였더라? pay attention, 그렇지, to. 이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a little more attention to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표현이 중간에 사이에 낀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줄까? pay라는 표현을 PP 형태로 넣어서 had paid a little more attention to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to라는 전치사도 꼭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뭐 하면서? 머리를 극적이며 라는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가 극적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문장이 하나 끝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어떤 구문? 분사 구문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가 극적이다 라는 의미니까 능동의 의미가 되겠죠. 능동의 의미를 가질 땐 어떤 분사를 쓰더라? 그렇지.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에 ing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cratch에 ing를 써서 scratching. 그 다음에 누구의 머리를 극적였을까? 자신의 머리를 극적였겠지 뭐. 그죠? 설마 조카의 머리를 극적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scratching his head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긴 문장이죠, 여러분. 긴 문장인데 쌤이 그냥 쭉쭉 하는 것 같지만 일단 앞에 있는 부분 여기 따옴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부분 분사 구문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 공부할 때 특히 많이 외우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외우는 거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좀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그 내용을 완전히 알게끔 거의 외울 정도로 알게끔 하시려면 이렇게 문장의 단위 아니면 의미 단위로 끊어서 아,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지문을 여러 번 보시는 게 나중에 그냥 딱 시험에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면 지잖아요. 그죠? 당황하면 지는 거니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푸시려면 많이 눈에 익히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지문을 이해하고 독해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나는 웃음을 참으려고 애쓰며 라고 얘기했고요. 격려하려고 그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쓰면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and로 엮여질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팔을 가볍게 두드렸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애쓰다 라는 첫 번째 동사, 가볍게 두드리다 라는 두 번째 동사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그리고 주어 찾아야 되겠죠? 주어는 나. 그러니까 나는 바로 나왔습니다. 자, 뭐뭐 하려고 애쓰다 라는 표현 try 다음에 뭐 쓰죠? try 투부정사도 쓸 수 있고 ing 형태를 쓸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지만 그렇지.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표현은 try 투부정사를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무언가를 참다라는 표현 어떻게 썼지? 자, 여기 웃음이라는 표현 나왔었는데 누군가가 날 뒤에서 잡고 있어. 그렇지. hold back 이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애쓰다라고 할 때 to, 그죠? 그래서 I try to hold back a laugh. 웃음을 참으려고 애쓰면서 그리고 어떻게 했다? 가볍게 두드렸다. 지금 동사랑 연결하는 동사 구. 그죠? and로 병렬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두드리다 뭐였죠? 스펠링 어떻게 됐어요? PET? 아니지. PAT지? 그러니까 pat. 근데 과거 형태잖아. 그죠? 그럼 ed 붙일까? 그렇지. t를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TTED, T 더블 T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의 팔을 더 두드렸어요? 그치. 그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다라는 거니까 his arm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in encouragement는 우리 앞에서도 했었던 거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서술형 영작이네. 그죠? 자, 얘도 일단 주어, 동사 한번 묶어볼게요.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녀는요 라고 해서 he, 아마도라는 부분이 이미 나왔으니까요. 그죠? 자, 그는요 생각하는 것 같아. 자,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 일단 부정어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에 부정어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표현은 뭘 쓰면 될까요? 뭐뭐만큼 뭐뭐한. as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보이는 것만큼 똑똑한 I am, 그 다음에 smartly or smart. 그렇지. 비동사의 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smart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보이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부정어인 not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s라는 표현과 가운데에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부정어 표현 잊지 말라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번 잘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를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에 있는 그 본문에서는 특히 단어도 되게 양도 많았고 수거도 좀 있었죠. 그죠? 주목해야 되는 좀 이렇게 그 표현들도 특히 이제 그래머 포인트들도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what, 접속사 that, 관계대명사 what 이런 것들 같이 비교하는 것도 있었고요. 형용사 보어 이런 거 강조하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 분사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죠? 분사 잘 유의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만은 꼭, 이것은 꼭이라는 톡통의 단어들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absorb, pay attention to, personality라는 단어 3개의 단어 지문 안에서도 좀 잘 보시면서 아 여기서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전체 내용을 보니까 아 얘는 이런 게 얘의 성격이네 라는 걸로 마무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어휘 문제로 활용해서 충분히 지문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해서 나올 수 있을 법한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표시해 두시고 그리고 눈에 머릿속에 많이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멋지게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에는 4번째 시간에는 이 마지막 남은 독해 지문 할 거거든요. 그거 끝난 다음에 전체 내용 정리하면서 랩업하고 after read 거기에 grammar point 다시 말해 language focus까지 같이 한번 해볼 거니까요. 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배운 후에 지금 쌤이랑 하는 거라면 뒤에 내용 한번 쭉 훑고 쌤이랑 같이 나머지 내용 더 보시면 더 알찬 시간이 될 거라고 지금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쌤이 좀 더 여러분들 걱정하는 그리고 아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3번째 시간도 멋지게 잘했습니다. 나머지 4번째 시간 그리고 나머지 또 정리하는 시간까지 쌤이랑 같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없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